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소마 50일입니다. 누군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기울여 주신다면 그것이 몇 분이시든 간에 매우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화를 한 편 보고 왔습니다. 일주일 만인데요. 이 영화를 꼭 보려고 했는데 역시 또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일요일 아침에 3월 20일 아침에 영화를 보고 지금 리뷰를 남기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스펜서라는 영화인데요. 지금 포스터 보고 계시죠? 자, 이 영화는 일단은 어, 다이애나 비, 영국 왕세자비였죠. 다이애나 비가 이제 지금 돌아가신 분입니다만 이분의 이야기를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배경으로 해서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전기 영화입니다. 하지만 일종의 뭐 심리극에 가까운 영화이기도 해서 되게 좀 독특한 취향의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드라마적 구성 그 딱 하나로 흘러가는 그런 드라마적 구성과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구성의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되게 독특한 면이 있는 영화라서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개요부터 보죠. 이 영화는 일단은 어, 파블로 라라인이라는 감독님의 영화예요. 주연 배우는 크리스틴 스튜어트고요. 다이애나 스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펜서라는 제목부터가 의미심장한데 원래 다이애나 비는 그러니까 그 보통 다이애나라고 그냥 그 애칭처럼 다이애나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거든요. 그런데 스펜서는 이 사람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을 이쪽에 마치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이 다이애나 비가 마치 이제 평민의 딸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스펜서라는 굉장한 그 가문이더라고요. 되게 부유한 귀족 가문 출신의 여성이더군요. 뭐 그 또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뭐 나무위키 같은데 이런데 많이 나와 있으니까 살짝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세대에 따라서는 다이애나 비에 대한 스토리를 좀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일단 이 영화는 약간 스토리를 알고 들어가는 게 좀 편합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런 상황에 있는지 정도를 알고 이해하고 영화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평은 이 지금 기자평론가 7.38 정도 나오고 관람객은 7.6이라서 좀 비슷하게 한국의 네이버 평점 기준으로는 뭐 그냥 평가가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진짜 이 감독의 경우 파블로 라라인이라는 이 감독은 그 제작과 감독을 좀 겸하는 감독인데요. 감독 작품들이 특이하게 전기 영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펜서라는 지금 이 영화는 물론이고 다 제작이고요. 이 제키라는 영화를 또 연출한 바 있는데 제키는 그 케네디의 부인이었던 제클린 케네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애칭이죠 제키. 그 다음에 파블로 네루다의 일생을 다룬 네루다라는 영화를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음 영화 당시에 이 영화에 대해서 평들이 다 좋은 편이었어요. 전규 영화. 그래서 이쪽에 무슨 그 20세기 인물 탐구, 그러니까 역사 시대 인물 탐구 같은 그런 시리즈의 영화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감독인데 스펜서를 보면서 굉장히 역량이 있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게 친절한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북미 쪽의 평가인데 로튼토마토 썩토 지수 이 토마토 지수상으로는 평론가들은 334개 리뷰고 83%가 상당히 신선도가 높게 평가가 됩니다만 관객 반응은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친절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시작하자마자 이 다이애나 비의 전기 스토리에 집중해서 보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심리를 파고 들어가는 그런 영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난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IMDb 평점 미국 쪽 반응에서는 뭐 6.7 정도, IMDb 레이팅은 이제 수작 정도고요. 메타스코어도 76점 정도 나오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제 수작이라는 평가는 별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상에는 이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다이애나비 역할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의 강력한 후보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비평가상이라든가 이런 상들은 이미 많이 수상을 했고요. 주로 수상 자체가 크리스틴 스튜어트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뭐 아틀란틱 필름 크리틱이라든가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미국은 지역마다 여러 가지 비평가협회 시상식 같은 게 많아서 거기서 수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스펜서라는 영화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실제 다이애나 스펜서라는 분은 그 되게 미모가 뛰어났던 걸로, 그러니까 이게 영국 왕실에 이게 지금 이제 나무 위키에 있는 걸 제가 그냥 보고 있는데, 영국 왕실의 결혼식 자체가 우리가 뭐 그렇게 큰 관심을 쏟을 이유는 별로 없지만, 이 되게 이례적으로 이 여성의 경우, 다이애나 프랜시스 스펜서라는 이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식장 장면이 이제 뭐 중계 방송이 되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예. 그리고 찰스 왕태자라고 하는 지금 현재 왕세자죠. 예, 이 사람이 현재도 지금 왕세자인데 어머니가 계속 생존해 있어서 뭐 왕위 계승을 못 하고 있고, 이 왕세자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비하인드가 되게 우울한 얘기죠. 이 사람이 실제로 결혼을 사랑했던 여인은 이제 불륜 연애에 가까워서, 이 다이애나는 상당히 화려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쇼윈도우 부부처럼 15년의 결혼 생활을 굉장히 불행하게 가졌다고 하고요. 되게 자유분방한 편이고, 그 다음에 되게 친절한 성격의 여성이라서 국민들의 인기를 상당히 독차지하자 왕족들로부터는 오히려 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 스펜서라는 영화에도 보면 되게 숨막히게 왕실 생활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뭐 지금 볼 수 있는 게 이제 예고편이 있으니까요. 한번 볼게요. 이거 저기구나.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여기 메인 예고편이 있군요. 이걸 한번 볼게요.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영화를 잘 보시면 옆에 지금 이렇게 써있죠. 극장에 가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 영화 화면비는 아마 1.66대 1 정도. 과거 유럽의 와이드 스크린 비율이 보통 이제 1.85대 비율 정도가, 우리가 TV 화면이 1.43대 1, 그 다음에 이제 와이드 스크린이 1.85대 1, 아나볼픽 와이드 스크린 1.85대 1 정도 비율, 그 다음에 유럽 사이즈가 1.66대 1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넓은 와이드 스크린이 이제 2.35대 1 정도 전후로 2.40대 1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다 했어요.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죠. 화면비 자체를 1.66대 1로 했다는 거는. 자, 이 영화 이제 보시면은 이 3일간의 이야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그 지각을 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예고편은 뭐 중간중간 끊으면서 말을 할게요. 지금 포르쉐 자동차를 몰고 지금 등장하고 있는 다이애나 비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룩 자체를 한번 주목을 해주시면, 이 색감은 80년대의 전반적인 룩, TV 시대, TV 중계 화면이라든가 당시 유럽의 이제 좀 화사한 색감들 보여주는 약간 좀 탁한 느낌도 있죠. 그런 느낌도 표현해주는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담아내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도된 표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면을 보시면 걷는 장면 같은 게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실내의 모습에서 좀 폐쇄적인 이 다이애나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여기 이 영화 속에 담아져 있는 시간 자체가 아마 1991년 정도 될 거예요. 정확하게 다이애나비가 10년 정도 있다가의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왕가의 크리스마스 파티, 그게 이제 엘리자베스 2세가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소유의 별장에서 시간을 가족들끼리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앞에 보니 잠깐 나왔던 것처럼 다이애나는 지금 늦죠. 혼자 운전을 하고 있어요. 보통 왕족이라고 하면 누군가 항상 보좌를 해주겠을, 경호원도 있을 거고 뭐 직원도 있을 건데 혼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늦게 도착을 한 거죠. 여왕보다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들의 룰에 의하면. 그래서 헤매는 장면, 첫 장면 자체가 이 다이애나 비가 운전해서 나오면서 헤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헤매는 공간 자체가 되게 재밌는 역할인데, 이 영화 제목이 스펜서잖아요.
이 스펜서라는 가문이 원래 있던 그 공간이 샌드링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샌드링엄의 별장이 이제 바로 엘리자베스 2세 소유의 별장이 있는데 정작 그걸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란 지역이었습니다. 샌드링엄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이애나가 되게 가기 싫은 이 왕족들, 왕가들과 같은 공간, 냉담한 왕족들과 같이 지내고 싶어하지 않다는 느낌도 강하죠. 그곳이 어딘지를 막 들어가 찾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되게 숨지기 어려운 다이애나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공간이었고, 뭐 실제로 다이애나는 되게 여린 성격으로 파파라치들 되게 인기가 되게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파파라치들가 굉장히 시달렸고, 왕족 내부에서는 그런 다이애나비의 모습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잘 묘사되고 있어요. 영화 속에도 보면. 그래서 이 다이애나가 어쨌든 별장을 찾아가기도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서도 이 안에서 딱 정해진 시간에 입어야 옷도 갖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왕실의 일종의 지금 요 디저트 시간인데요. 이 디저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입어야 될 드레스들도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그 찰스 왕세자 역할을 맡은 배우고요. 그렇게 담당했고요. 지금 이제 셀리 호킨스가 보이는데 쉐이프 오브 워터의 히로인이죠. 이 셀리 호킨스는 이제 이 다이애나,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역할을 하고 있는 다이애나가 이제 믿고 따르는 어떤 그 자기를 챙겨주는 시종 같은, 하녀 같은 인물입니다만, 뭐 그런 신분은 이제 없을 테니까 직업적으로 그걸 해주는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이 믿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 이 영화에 보면 다이애나가 교감을 나누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아들 2명, 윌리엄과 해리, 뭐 지금 이제 살아있는 그 윌리엄과 해리 왕자들이고요. 이제 어린 아이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맥이라고 하는 여성, 셀리 호킨스가 연기하는 이 인물. 그러니까 이 여성은 약간 실제로 다이애나는 영국 국민들에게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다이애나를 사랑해주는 일종의 대리인, 그녀의 진짜 마음을 이해해주는 몇 안 되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뭐 그런 인물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지만 이 다이애나의 속마음을 이제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다이애나가 이제 이 3일 동안 크리스마스, 지금 여기 파티가 보이죠. 이 크리스마스 이브의 파티 장면인데 조금 눈 시선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보일 겁니다. 이분이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역할을 하신 분이고요. 대화가 별로 없어요. 사실 이 영화에 보시면 제가 되게 화려한 공간들, 뭐 샤넬이 아마 지원을 했던데 화려한 공간들이 있고 왕실 행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선들이나 대화나 교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요 왕족들 사이에는 지금 요 장면에서도 엘리자베스 2세에게 인사하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만 이제 실제로 그 대화하는 장면, 왕족 자기가 속해 있는 로얄 패밀리와 대화하는 장면은 그렇게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만 설정됐어요. 딱 여왕과 한 번 대사, 그리고 남편과 한 번 대사, 찰스 여왕의 대사. 그때 아주 냉담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의 대화가 거의 없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잠깐 여기 지금 이 장면이 나오죠. 지금 당구대를 놓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죠. 이 장면이 지금 이 딱 정면으로 잡혀 있는 이 시퀀스, 이 장면하고 다이애나도 이제 반대 시퀀스로 이렇게 잡히거든요. 아마 이제 뒤에 예고편 뒤에 보시면 또 나온 장면인데, 그 장면이 마치 기하학처럼 당구대가 배치되어 있어요. 당구장에 볼들이 배치되어 있고 거리가 점점점 서서히 가까워졌다가 나중에 이렇게 멀어지면서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애나가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 같은 것들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명장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찰스와의 대화 장면. 둘이서 스튜어트는 마치 이제 여기 나오죠. 여기 지금 요 당구대 이렇게 볼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시면 거리감, 이 카메라의 거리감들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감정적인 폭발들을 눌렀다가 터트리는 그런 장면들도 등장을 하는데 아주 좋은 장면이었지 않나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 영화는 되게 재밌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상징적인 장면들의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는 의상들도 옛날에 살아있을 시절에 다이애나 비가 입었던 옷들의 의상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춤추는 장면들의 경우도 다이애나가 이제 어떤 결심을 하고서 영화 후반부에 자유롭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얘기하는 장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여성의 심리를 상당히 탁월하게 묘사했다. 또 진주 목걸이 같은 경우도 당연히 어떤 것을 억압을 표현하는 것일 거고요. 지금 이제 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영화의 초반부에 보시면 지금 이 장면이 늦어서 다이애나가 그 허수아비가 세워져 있어요. 자기가 원래 살던 동네였던 건데 그게 뭐 실제였든 아니었든 중요하진 않은데 이 다이애나가 그 이미 파티에 늦었고 파티에 늦은 상태에서 찾으러 가는 거죠. 허수아비를 봅니다. 허수아비에 걸려져 있는 옷이 자기 아버지의 옷과 같다라고 그러고서 그 허수아비의 옷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아까 셀리 호킨스가 연기했던 맥이라는 여성에게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부탁을 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영화의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다이애나가 이 왕가의 일종의 그 형식적인 그 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숨막히게 이제 이 다이애나 스펜서에게는 다가오는데 그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꽝 사냥 같은 것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근데 다이애나는 애들한테 그 꽝 사냥 같은 걸 굳이 왜 시키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 자신이 아까 벗겨왔던 되게 남루하기 짝이 없는 낡아빠진, 근데 그 낡아빠진 붉은 옷, 아까도 이제 잠깐 예고편에 잠깐 나왔는데 그 장면에서 그 붉은 옷 자체가 자신의 가문, 그러니까 정체성을 의미하죠. 다이애나 스펜서의 자기 가문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이 영화 제목이 스펜서잖아요. 그런 가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잃어버린 거죠. Losing My Mind인데 말이 안 되는가? 하여튼 자신의 마인드를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계속 거듭해서 보여주거든요. 그 속에서 허수아비에게는 지금 자신이 의상, 저기 지금 허수아비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허수아비 같은 포지션을 취하고서 자기 아이들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꿩사냥에 더 이상 참가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왕가의 이제 그 3일간의 파티를 먼저 조퇴를 해버리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스포일러 다 말해버렸는데 뭐 사실 이게 스릴러나 뭐 반전 있는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정치법의 현상이고, 그 장면들 그 스토리 자체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게 숨막히는 3일간의 왕가의 행사에서 다이애나가 고통되고, 아무리 맛있고 화려한 음식이 제공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너무 불편한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 속에서 뭐 구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계속 참가하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늘린다거나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이 시간을 잡았느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찰스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사랑이 없는 결혼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이미 이제 썩을 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이미 그 상태가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다이애나의 경우에는 오직 자신의 그 아이들 해리하고 윌리엄이라고 하는 그 원래 유명했었어요. 살아있을 때부터 자기 자식에 대해서 돌보고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눈빛이 바뀌어요. 이 다이애나는 해리하고 윌리엄 진짜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보여지고, 게임 속에서도 그걸 눈치채고 있어요. 윌리엄이라고 하는 첫째 아이는 엄마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읽고 있는 그런 착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그런
마음을 위로해주기도 하고 엄마가 회피할 때 엄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는 마치 친구같이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네, 영화의 이제 시작 파트에서부터 이 다이애나는 그, 그 자기가 원하는 사항들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 별장이라고 하지만 이 왕족들의 별장이라고 하지만 밤에 매우 추운 상태이지만 여기는 난방을 하지 않는데요. 그 집안에 계속 다이애나가 투덜거려. 계속 요구를 하고 바뀌었는데 또 이제 그런 부당한 전통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19세기의 전대에서 재미삼아 했던 이제 입장했던 그 손님들에게 몸무게를 제기하는 그런 행사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마치 지켜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이 이제 여기서 누굽니까? 이 티모시 스폴이 연기하는 그레고리라고 하는 인물은 그것을 지키길 요구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충직한 사람이에요. 전통에 충실한 충직한 사람이고 하지만 다이애나는 그것을 이제 매우 불편하게 여기죠. 그런 것들을 왜 전통을 지켜야 되는지, 그러니까 의미 없는 전통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죠. 티모시 스폴이 연기하는 이제 그레고리라고 하는 인물이요. 되게 연기파 배우예요, 이분. 그 다음에 이제 셀리 호킨스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사람은 일종의 친구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있고 다이애나에게 일종의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사실은 국민의 대변자죠. 영국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고요. 찰스랑은 뭐 굉장히 냉담하기 짝이 없는 소통과 대화. 아까 이제 그 당구장 장면을 설명했습니다만 그 장면에서처럼 그런 관계도 이미 파탄난 관계였어요. 파탄난 관계라는 게 이제 보여주고 이제 일종의 쇼윈도우 부부처럼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이 장면에도 이제 되게 따뜻하게 표현되고 있는 이 장면에서처럼 이 아들들과의 관계가 이 사람을 지금 유지시켜주고 있는 이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유일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셋이 동떨어져 있고 여기 보면 찰스도 이렇게 딴 걸 쳐다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속에서는 이제 공간적으로 계속 탈출을 꿈꿉니다. 다이애나는 뭐 그 철사 끊는 도구를 구해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별장에서 자기가 원래 살았던 별장이 지금 폐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뭐 되게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라고 하는데 거기로 가고 싶다라고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아니면 상징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상당히 심리적인 위기감을 거치는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일종의 그 유명한 천일의 앤 그 성공회를 만든 헨리 8세 시절에 헨리 8세에 의해서 그 앤 때문에 성공회를 만들었고 나중에 이제 천일이 있다가 앤을 갖다가 헨리 8세가 이제 처벌했죠. 이 천하의 남봉꾼이 차버린 게 보니까 죽였죠. 그랬었는데 그 엠볼린 같은 신세라고 자신의 신세를 이제 느끼는 거죠. 이 스펜서라고 하는 이 다이애나의 경우에는. 그래서 다이애나 이 영화에서 가끔 보시다 보면 가끔 엠볼린의 유령이 불쑥불쑥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의 다이애나가 그 엠볼린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고 그 불쑥인데 그것은 이제 자신의 불안한 신경의 거울 같은 이미지로 엠볼린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이제 그럼에도 자신의 생을 버텨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엠볼린이 그걸 잡아주는 역할, 그런 불행에 빠지진 않으려고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좀 더 현대적인 여성으로서 다이애나를 당시 고답적인 영국의 전통 왕실의 전통에는 거부하고 자신의 생을 살아가라는 이 여성의 좀 단단한 의지 같은 것들을 담아내요. 굉장히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되게 이 공간 안에 압살되는 듯한 느낌의 영화가 1.6대 1의 화면빛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버텨내는 이 다이애나의 모습인 거죠. 실제로 다이애나는 뭐 이혼 후에 파파라치들의 그 무리한 취재와 함께 사망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되게 마지막 장면의 경우에는 이 여성이 이들을 갖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일종의 그 자유로운 삶의 한 토막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영화가 이제 대략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담고자 했던 거는 다이애나라는 여성이 사실 대중적 인기도를 완전히 있어 일종의 셀럽 같은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봉검적인 남편, 그리고 자신을 이용하기만 했던, 그리고 자신에게 냉담하게 짝이 없었던 영국 왕실의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고 버텨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이애나가 그 교통하고 소통하는 인물들은, 대화를 나눈 인물들은 대부분 다 이런 왕족들이 아니라, 왕족들이 아니라 뭐 더 크라운 같은 드라마에 나오는 왕족들이 아니라 이런 요리사, 쇼네리스, 이 사람은 그 이쪽에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들어주는 역할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조금 전통의 트레디션을 강조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티모시 폴. 셀리 호킨스는 아주 우호적인 사람이죠. 다층적인 인물들의 이제 종사원들이에요. 왕실에 속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뭐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영화가 솔직히 친절한 영화냐? 친절하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영화는 약간 다이애나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살짝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애나가 왜 이 상태가 와 있었는지에 대한 정도의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거니까 서양 사람들이라든가 이쪽 다이애나의 그 왕실 전통에 대해 좀 관심이 많은 그쪽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정보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이 영화를 좀 보시면 이 다이애나의 심리적 상태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여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심지어 자해까지 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그것으로 이제 자신의 좀 숨통을 틔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그 우울증 증세 같은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되게 갈등을 빚는 요소들도 사생활 노출 때문에 커튼을 쳐라 그러면 커튼을 갖다가 이제 굳이 뜯어버리고 이제 오히려 좀 트여버리는 환경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모습들, 그리고 탈출하거나 달리거나 하는 이미지. 실제로 뭐 다이애나가 운동을 잘했던 여성이라고 하죠. 공부는 못해서 그 아주 그 높은 수준의 상류층 학교들을 졸업을 못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여성이었고 되게 성격이 너무 따뜻한 사람이라서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그 한 시대를 살았던 셀럽이죠. 다이애나 스펜서의 이야기를 한 3일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훌륭한 심리 드라마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뭐 호불호는 당연히 갈릴 텐데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진짜 그 우울증 연기, 이 연기만 봐도 뭐 영화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뭐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였어요. 자, 이상 뭐 스펜서라는 영화에 대한 제 소견을 말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소마시네마 막리뷰 여기까지입니다.